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말라고 헌재를 압박하면서 대규모 불복 운동까지 언급했습니다. 전광훈 씨 등이 3.1절에 대통령을 석방시키자며 내일 여는 집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다릅니다. 중도층의 70%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먼저 이 소식부터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갤럽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이 있었던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9%, 반대한다는 응답은 35%였습니다. 전주에 비해 찬성이 1%포인트 줄고 반대가 1%포인트 늘었지만 찬반 여론은 여전히 6대4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70%가 탄핵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의 찬성 여론은 지난 3주간 꾸준히 늘어 한 달 전 탄핵 심판이 막 시작됐을 무렵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67분간 최후 진술을 했지만 그동안 줄곧 주장해왔던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만 되풀이하자 탄핵 여론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겁니다. 청년들을 언급하며 젊은 층의 결집을 호소했으나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는 우리 국민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30 세대에서도 절반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에 비해 증감은 엇갈렸는데 20대의 경우 탄핵 찬성이 71%로 전주보다 10%포인트 올랐고 30대에선 찬성이 62%로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50%가 넘었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은 그 이하였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1%, 정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38%였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늘도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70명 넘는 의원들이 헌재를 압박하는 탄원서를 냈고 헌재가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찰하는 건 위법하다고 결정해서 대통령의 계엄이 더 큰 정당성을 갖게 됐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심리를 촉구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또 절차에 맞게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에 있는 초헌법적 기구가 아닙니다. 서명한 의원이 76명에 달합니다. 탄원서엔 대규모 불복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언급까지 들어갔습니다. 앞서 대통령을 체포해서는 안 된다며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의원 40여 명 사이에서는 릴레이 단식으로 탄핵 반대 의견을 알리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이 더 큰 정당성을 갖게 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도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독립적인 선관위라면 계엄 이외에는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둬야 한다며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한 헌재를 꼬집은 겁니다. 앞서 대통령은 선관위가 보안점검 등에 동의하지 않아 계엄군을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여럿이 내일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갈 계획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이렇게 중간급까지 다 기소됐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또 일찍이 계엄 사실을 알고 있던 걸로 지목된 사령관들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취재 결과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한두 달 전 윤 대통령의 계엄 암시 발언을 들었지만 이를 그저 술주정 정도로 치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3차례 직접 통화에서 체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일 TV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했지만 비상계엄이란 사항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갑작스럽게 대통령께서 긴급 담화하시는 마지막 가운데서 동시에 제가 봤습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참석한 지난해 가을 윤 대통령과의 2차례 저녁 자리에서부터 비상대권, 즉 계엄 관련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뒤 있었던 관저회동 당시에 대통령이 정치인이나 민주노총을 언급했느냐는 취지의 검찰의 질문에 다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술을 많이 드셔서 술김에 그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다. 술주정같이 들렸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느냐는 질문은 비상대권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부인했습니다.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의 이른바 소맥 회동 때도 비상계엄이 언급됐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전 사령관은 이에 대해 그냥 다 술주정 비슷한 거고 흥분해서 누가 들어주면 얘기하는 정도구나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술을 많이 드셔서 몸을 못 가누시는 건 처음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계엄을 단순히 술주정 정도로 치부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계엄 하루 전 이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대통령을 뜻하는 부인님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 쇠 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등 계엄 시 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가 담겨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60일간 진행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며 반쪽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계엄군의 국회 단전 시도 정황 등을 밝혀낸 건 성과로 꼽힙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내란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첫 번째 청문회에서 선서와 모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직후에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조특위 마지막 날인 오늘 야당 위원들은 윤 대통령 등 7명에 대해선 국조 불출석, 조태용 국정원장 등에 대해선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문상호, 노상원 등 증인은 청문회 다수 불출석했을 뿐만이 아니고 구치소 현장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반발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청문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망신주기용 동행명령장을 남발했고 마지막 날까지 여야 위원들의 대립 속에 실질적인 조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대상이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라는 증언을 명확하게 확인한 점은 성과로 꼽힙니다. 분명한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 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엄군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단전을 시도한 정황을 밝히고 계엄군이 구금 장소로 검토했다는 수방사 비원 벙커를 직접 방문해 확인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60일간의 국조특위 활동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올해 대선이 치러져 당선되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자신은 3년 뒤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시장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개헌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시대 교체 없이 선수 교체만 하면 우리 사회는 더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갈 것이라며 올해 대선이 치러져 당선되면 개헌을 이끌고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중임제,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개헌을 하고 3년 뒤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권에서는 현행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통해서 그
그 대통령을 견제하겠다는 명분하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건 대부분 대권 주자들은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또 협치할 수 있게 양쪽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식의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나 차차기 대통령 선출 시점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국민의힘도 개헌을 언급한 대통령 최후 진술 이후 개헌 특위를 출범시킨 만큼 여권 내 개헌 논의는 빨라질 전망입니다. 여권 주자들이 개헌을 내세우는 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별화를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급하지 않다. 지금은 내란 극복, 탄핵 문제를 포함한 헌정 질서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때 공약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내세웠지만 현재는 개헌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를 향해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하라는 여권의 압박은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